오늘은 이른 아침이에요. 청량리역에서 첫 차 타고 묵고 당일치기 기차 여행 갑니다. 청량리역 도착하자마자 일단 승차장부터 확인하러 대합실로 나왔어요. 제가 탈 열차는요, 묵코행 KTX 이음입니다. 타는 곳 번호가 3번 승차장이라고 하네요. 근데 평일 첫 차인데도 동해 쪽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거의 만석인 느낌입니다. 자, 그럼 KTX 타고 오늘의 목적지까지 이동해 볼까요? 묵코행 KTX 타실 분들, 이거 하나 팁 드릴게요. 가능하면 A 열에 앉으세요. 가는 길에 바다 경관을 제대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쉽게도 C열 좌석에 앉았습니다. 정동진 도착 안내가 나오길래 아쉬운 대로 잠깐 통로 쪽으로 나와서 겨울바다를 담아봤어요. 드디어 2시간 20여 분 달려서 묵코역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요, 오전 9시 30분이에요. 와, 배가 너무 고파서요. 묵코역 길 바로 건너에 있는 인기 맛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여기가 쫄면 순두부 단일 메뉴로 유명한 곳인데요. 묵코 맛집 중 하나라는 초당 쫄면 순두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변수가 터집니다. 오픈이요, 11시래요. 그래서 바로 옆 무인 카페, 이름이 대합실이거든요. 거기서 차 한잔 하면서 기다리려고 했는데요. 근데 난관이 생겼습니다. 초당 쫄면 순두부가 화요일 정기 휴무래요. 그래도 커피라도 마시자 싶어서 대합실 카페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여기는 또 기기 고장입니다. 와, 이거 뭐죠? 여행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옆을 보니까 한식 뷔페가 있더라고요. 이름은 경남보리밥입니다. 가격이요, 6,000원이에요. 아침 식사도 못해서 배가 고픈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미역국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고등어 조림까지 있더라고요. 가격 대비 반찬 구성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묵회 맛집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강력 추천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오늘 상황에서는 도움이 됐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밥 먹었으니 커피가 필요하죠? 저는 더 좋은 날로 이동했습니다. 더 좋은 날은 스페셜티 전문점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커피 가격이요, 2,800원입니다. 이것도 가성비 괜찮죠? 내부 인테리어도 아기자기하고요. 사장님도 친절하셨습니다. 넓은 통창 앞에서 묵코역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가 꽤 좋더라고요. 솔직히 이 카페에서 잠깐 쉬면서 묵코 여정 다시 체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카페인 충전 끝. 이제 묵코항 쪽으로 도보 이동합니다. 묵코는 구도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대요. 묵코가 MZ에게 당일치기 여행지로 급상승하면서 근처에 맛집이랑 볼거리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묵코역에서 걷다 보면 첫 번째로 만나는 소품샵이 있어요. 묘한 동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도 화요일, 수요일 정기 휴무래요. 계획 없는 여행은 이런 리스크가 있네요. 조금 더 걸어가면 차참이라는 곳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화요일 정기 휴무입니다. 이쯤 되면 결론이 나옵니다. 화요일에 묵코 오시면 동선이 많이 꼬일 수 있어요. 그래도 정보는 남겨둘게요. 차참은 방파제에 쓰는 테트라포드 기념품을 판다고 합니다. 차참길 건너에는 여행 책방 잔잔하기가 있어요. 작지만 분위기 있는 서점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사장님도 친절하시다고 하고요. 책 한 권 사면 예쁜 엽서를 한 장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어달 삼거리 사진이 있는 엽서가 인기래요. 근데 네, 맞아요. 여기도 화요일 정기 휴무였습니다. 그 와중에 화요일에 열려있는 소품샵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중앙시장 안에 있는 바다바란이에요. 무인으로 운영돼서 진짜 편하게 구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명언소라 뽑기요. 오늘의 운세처럼 하나 뽑아서 마음에 드는 한 줄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물론 무료고요. 다만 늦게 가면 소홀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제 바다바람 나와서 묵호항 쪽으로 더 걸어가 봅니다. 길 건너에 대욱칼국수가 보이죠. 여기는 묵회서 줄 서서 먹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바로 뒤에는 오뚜기 칼국수도 있어요. 두 곳 다 장칼국수로 유명합니다. 점심시간 즈음이라 오뚜기 칼국수에 대기 줄이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는 묵호항이 있습니다. 여기 공영 주차장이 무료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항구 분위기는 어떨까요? 묵호항계는 이미 어선들이 거의 들어와 있더라고요. 정박한 배들 보니까 이제 진짜 항구 왔구나 싶었습니다. 요즘이 대게철인가 봐요. 묵호항 시장에 대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게 말고도 생선 말린 것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다음 코스 갑니다. 묵호항 뒤편 언덕에 있는 벽화마을 농골담길이에요. 오르막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한국의 산토린이라고 불릴 만큼 전망이 좋다고 하죠. 묵호 오면 꼭 가야 하는 곳 중 하나라고 하네요. 길바닥에 농골담길 표시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어요. 그 표시 따라 그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올라가다 보면 묵호 등대도 볼 수 있고요. 바람의 언덕 전망대에서 동해 바다랑 항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마다 콘셉트가 있어요. 여긴 리스트로 딱 정리해 볼게요. 논골 1길은 생업과 관련된 이미지. 농골 2길은 지금은 사라진 추억의 공간. 농골 3길은 억척스러운 어머니와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벽화. 작고 예쁜 카페들도 볼 수 있고요. 솔직히 농골담길만 걸어도 묵호 여행의 반은 한 느낌입니다. 자, 이제 바람의 언덕 전망대로 들어가 볼게요. 전망대에 들어서면 말똥 도너스가 먼저 보입니다. 파주에 있는 말똥 도넛이랑 같은 브랜드 지점 관계라고 하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동해 바다와 항구 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토린이라고 부르는구나 싶더라고요. 오르기 조금 힘들긴 한데 충분히 올라올 만합니다. 묵호 오시면 꼭 올라오세요. 바람의 언덕 지나면 농골담길에서 유명한 카페가 하나 나옵니다. 기념품도 판매하는 카페인데요. 근데 또 화요일 정기 휴무였습니다. 못 들어가 봐서 아쉽지만 외부 분위기가 이름값 하더라고요. 여기가 등대 그 집입니다. 그리고 묵회서는 묵고양이라는 브랜드명도 쓴다고 해요. 자, 등대 그 집 지나서 정상 쪽으로 올라가면 묵호등대 해양문화관이 있습니다. 이 등대는요, 1963년에 건립됐고요. 지금도 항해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요. 전망대랑 전시물을 추가해서 관광지로 재탄생했다고 하네요. 여기 행복한 논골 우체통도 있어요. 엽서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1년 뒤 무료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추억 남기기 좋겠죠? 그리고 묵호항은 1968년 흥행 1 위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 촬영 장소이기도 해요. 돛제비골 스카이밸리도 보입니다. 전망대도 있고 자이언트 슬라이드, 스카이 사이클도 있다고 하네요. 다만 별도 입장료랑 체험 이용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멀리서만 봤어요. 근데 솔직히 등대 공원에서 보는 바다만으로도 조망은 충분히 좋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명소로 이동합니다. 바닷가 길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농골 3길 따라 해맞이길로 가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묵호 287 카페가 있더라고요. 바다 조망 가능한 뷰 맛집으로 유명하다네요. 그리고 묵호 가정집들 보면요,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집마당에서 생선이나 오징어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걷다 보니까 덕장도 멀리 보이더라고요.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이영애 배우 집이 여기였다고 합니다.
산본 아파트, 101동 304호. 이런 디테일은 또 묘하게 기억에 남죠. 어달 삼거리로 내려가는 길은요, 한적해서 걷기 정말 좋았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짙은 파란 바다. 이 조합이 걷는 동안 묘하게 명상하는 기분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로 굽은 길 너머로 살짝 보이는 하얀 파도. 이게 어달 삼거리에 거의 다 왔다는 신호입니다. 하얀 파도랑 아스팔트 도로, 양쪽 언덕이 딱 어우러져서요. 와, 진짜 풍경화 같더라고요. 서점 잔잔하게 같은 곳에서 어달 삼거리 엽서 사서 실제 풍경이랑 비교샷 찍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하얀 파도가 잘 나오게 찍으시면 좋고요. 차량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날도 몇몇 MZ가 인생샷 찍으려고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이제 어달 해변 도착했습니다. 맑은 동해 바다, 기암 바위, 그리고 부딪히는 하얀 파도. 겨울바다 낭만이 딱 그대로예요. 해변을 거닐며 즐기는 연인들 모습도 참 예쁘더라고요. 해변 앞 집마당에도 생선을 말리고 있더라고요. 찬 해풍에 말린 생선이면 진짜 쫄깃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소는 조금 멉니다. 걸으면 40여 분이라 버스 타고 이동할게요. 어달 해변 정류장에서 대진 방면 버스를 타고 노봉 차고지에서 내리면 됩니다. 참고로 버스 도착 시간이 예상 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버스 타고 약 7분 정도 가면 노봉 차고지 도착. 여기서 길을 건너세요. 그리고 굴다리 직전에 오른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카페 현상소가 나옵니다. 오래된 느낌인데도 분위기가 고급스럽더라고요. 정원은 겨울이라 살짝 쓸쓸했는데요. 다른 계절에 오면 정말 예쁠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예요. 현상소는 곳곳이 포토존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 시간은 오후라 자리가 거의 만석이었고요. 이른 시간에 오시면 좋은 자리에서 인생샷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파이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단호박 파이, 피칸 파이가 유명한데 저는 피칸 파이를 주문했어요. 과하지 않은 인테리어라 조용히 머무르기 좋더라고요. 조금 외진 곳이지만 묵호 오시면 추천드립니다. 현상소 보고 나서 다시 버스 타려고 노봉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스 차고지가 2개가 있거든요. 안쪽에 있는 녹색 버스 차고지에서 나오는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해변 쪽으로 가니까 갈매기 떼가 있더라고요. 다가가니까 슬금슬금 피해서 도망가요. 그리고 바위랑 테트라포드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이건 진짜 귀에 저장하고 싶어서 계속 들었어요. 이제 묵호역 쪽으로 걸어갑니다. 어달 해안 쪽은 뷰맛집도 많고 맛도 좋다고 하네요. 짬뽕타운은 문어짬뽕, 카페리스는 샌드위치 맛집, 카페 한결은 바다뷰로 유명하고요. 말차 좋아하시면 미유키 말차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다랑 쪽으로 가면요, 알록달록한 테트라포드가 있는 방파제가 나옵니다. 콘크리트색이 아니라 무지개색 테트라포드라서 진짜 레고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여기서 사진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파제 끝에는 빨간 등대도 있는데요. 이 등대도 테트라포드랑 같이 인기 포토존입니다. 그리고 파도 센 날에는요, 방파제까지 파도가 올라올 때도 있다고 하네요. 특히 겨울에는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달리 쪽에는 곰치국이랑 물회가 맛있는 곳이 많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북횟집 물회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부흥횟집도요. 여기 근처에 문어 설화 동상도 있고요. 농골담길이랑 돛제비길로 올라가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랑전망대도 묵호 명소라고 하네요. 배를 타야만 닿는 바다 위에서 발 아래 파도를 느끼게 하려고 유리바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묵호 등대로 오르는 길도 있고요. 해안에서 오징어 말리는 장면도 볼 수 있네요.
이제 슬슬 배가 고파져서 식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이더라고요. 문어와 고기로 버무린 탕수육으로 유명한 거동 탕수육. 와, 여기다 싶어서 반가웠습니다. 근데 또 화요일 정기 휴무였습니다. 오늘 진짜 화요일에 벽이 높네요. 그래서 근처에 현지인 맛집이라는 중식당 수위로 갔는데요. 여기는 재료 소진으로 조기 종료했습니다. 그 옆에 이야기 고래라는 퓨전 포차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나중에 1박 하게 되면 혼술하기 좋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감자 옹심이로 유명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는 길에 건어물 집들이 많더라고요. 방언조 오징어. 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임플란트를 4개나 한 상태라서요. 아쉽지만 이번엔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감자 옹심이 맛집. 이름이 고향의 맛 칼국수인데요. 와, 오늘 정말 묵고 오면 안 되는 날인가 봅니다. 재료 조기 소진으로 당일 영업 종료라고 합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까 줄 서 있던 오뚜기 칼국수로 갔습니다. 여기서 장칼 만두국으로 배를 채웠어요. 장칼국수는 원주에서 많이 먹어봤는데요. 그때 먹던 맛보다 여기 장칼은 조금 더 칼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줄 서서 먹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맛도 맛인데요. 저는 여기서 더 인상 깊었던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장님이 나가시는 손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여정의 마지막 장소로 갑니다. 하평 해변입니다. 일단 묵호역까지 왔고요. 묵호역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도보로 약 30여 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어서 애매할 수 있고요. 택시 타면요 5,000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평 해변도 요즘 MZ 포토존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도 기대하면서 이동했습니다. 저는 오후 5시쯤 도착했는데요. 그 시간에도 몇몇 연인 그리고 친구들끼리 사진을 많이 찍고 있더라고요. 기찻길을 배경으로 찍어도 좋고요. 겨울 파도 따라 해변을 천천히 걷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솔직히 이날의 마무리로 딱 어울리는 장소였어요. 이제 겨울바다를 충분히 느꼈으니 다시 역으로 돌아가야죠. 서울 가는 기차 시간이 돼서 묵호역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근데 평일인데도요. 올 때랑 마찬가지로 서울 가는 기차도 거의 만석이더라고요. 묵호 당일치기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서울에 도착하니까요. 묵호랑은 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기온이 5도 이상 더 춥더라고요. 와, 같은 날인데도 확 다릅니다. 이렇게 추울 때 오히려 따뜻한 묵호 여행 어떠실까요? KTX 타고 편하게 묵호 다녀오는 거 저는 꽤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행 전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세요.